자, 안녕하세요. 저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새하얗죠? 지금 보면 저희가 딴 데 왔어요, 지금. 여기는 용인시 수지구. 맞나? 다시. 수지에서 제일 베스트한 내과, 수지 베스트 내과에 와 있습니다. 여기 내과의 대표 원장님 여기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지 베스트 내과입니다. 내시경 검사, 이거 중요해요. 자, 5만 건 이상 경력의 대표 원장님께서 직접 시술 당일 용종 조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자, 일단 대표 원장님이라는 거는 나중에 잘 돼서 원장 하면 돋보겠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돋보이는 구조입니다. 오늘 실은 제가 온 목적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내과 전문의의 소견을 얻고자. 더 중요한 거는 여기를 더 소개하는 일이거든요. 여기 대표적인 건강검진 센터를 한 번 더 보면서 보통 건강검진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거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하나 발견했어요. 자, 탈모에서 벗어나자. 여기 피나스테라이드, 이거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 이 제약회사 직원 굉장히 칭찬드립니다. 여기 탈모에 연관된 이 약에 대한 브로셔가 이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내과나 아니면은 다른 가정의학과 이런 데에서 탈모약 치료 많이 받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오리지널 약 말고 카피약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한 기본적인 브로셔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정보를 얻고 오시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없습니다. 영수안이 안 되네. 저희는 그냥 오리지널. 이거 아세요? 이거? 저는 보고 놀랐어요. 이건가요? 이 약. 이 약이 우리 내시경 하면 그동안 계속 마셨잖아요. 되게 역하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마셨었는데 이게 그냥 알약으로 드시는 걸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게 이번에 나왔대요. 얼마 됐죠? 나온 지? 몇 년 됐죠? 가볼까요? 이제 소개시켜주세요. 그래서 문진 다 마치시면 이제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상담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아팠던 부분이라든지 증상, 궁금한 것들 저한테 상담하시고 자세히 제가 들은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검진을 진행해드리게요. 제가 리뷰를 봤는데 아, 그래요? 네, 되게 친절하시다고 끝까지 잘 봐주신다고 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고맙습니다. 네. 알바는 아니겠죠? 알바 아닙니다. 살아있는 리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1차 검진이라는 걸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하실 수 있고요. 국가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검진 외에도 암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 20세 이상의 여성분들은 만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위암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부터 만 2년에 한 번씩 위암 검진을 재검받으시고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만 50세 이상 매년 대변으로 하는 대장암 검사를 받으시고요. 대장암 대변으로 하는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시면 대장 내시경 검사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간암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고위험군에 한해서 검사를 2번이나 1년에 받으실 수 있고요. 유방암 검진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유방암 촬영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로 꼭 놓치지 마시고 암검진 챙기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네, 원장님 저희 오늘 촬영 장소 바뀌었는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용인시 수지구에서 가장 친절한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진료를 봐주시는 수지 베스트 내과에 와 있습니다. 와. 원장님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수지 베스트 내과 검진센터 대표원장 윤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내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갑상선과 탈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갑상선이라는 질병에 대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갑상선 네. 질환에 네. 대한 소개죠. 일단 저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제가 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갑상선이
뭡니까? 갑상선은 네. 목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장기고요. 네네. 거기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예요. 아, 뭔가의 레귤레이터네요? 조절해 그렇죠. 아, 네. 그렇구나. 근데 거기가 뭔가 문제가 일으키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증상들이 생겨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거나 심지어 상황이 안 좋으면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탈모가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갑상선 질환이 오신 분들이 보면 계신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 본인 스스로 나 갑상선 질환 문제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갑상선 질환이 의심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치료를 해서 확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면 비슷하게 의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갑상선은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은 질환이에요. 증상들이 굉장히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땀이 많이 난다든지 살이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찐다든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빠진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거칠어진다든지 뭐 탈모, 머리가 빠진다든지 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고 춥고 덥고 이런 식으로 뭔가 몸의 컨디션이 이상해짐을 느꼈을 때 내과 의사는 갑상선 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 이거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가장 네. 중요한 게 갑상선 호르몬 검사예요. 혈액 아, 검사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고요. 정상에 비해서 갑상선 수치가 높으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많으면 갑상선 항진, 정상에 비해 호르몬을 적게 생성한다고 하면 갑상선 저하라는 진단을 붙이게 되고요. 갑상선 항진이나 저하가 왔을 때 갑상선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혹이 생겼을 수도 있고 염증이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 모양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갑상선 초음파라는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씩 기본 검진을 하고 오셨을 때 우리가 네. 갑상선 보잖아요. 그랬을 때 갑상선 모양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상에 갑상선 크기가 정상에 비해서 커져 있는 경우 그런 네네. 경우는 또 염증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네. 갑상선 표면이 좀 거친 모양이라든지 이런 소견이 있었을 때 갑상선 염을 의심을 해요. 근데 대부분 갑상선 염이 있는 분들이 갑상선 항진이나 저하를 갖고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역으로 피 검사를 다시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실제로 제대로 나오는지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갑상선 그러면 항진증하고 저하증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차이가 나요, 두 개가? 갑상선 항진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발한, 땀이 나는 증상, 떨림, 두근거림, 체중 감소 등의 증상으로 오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약 40% 정도에서 탈모가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갑상선 저하의 경우에는 피로감, 체중 증가, 무기력함 등의 증상이 올 수 있고 피부나 모발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끊어져서 오는 탈모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특히 여성분들이 탈모가 우리가 뻔히 아는 이유가 있지 않고 뭔가 원인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는데 꾸준히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이랬을 때는 보통 세 가지를 저는 보거든요. 하나는 당연히 갑상선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혹시 철분량이 떨어졌는지 봐요. 기본적으로 결핍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질 수 있는 것 중 하나고 이 철분 공급만 잘 해줘도 분명히 회복되는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오늘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PCOS. PCOS. 네, 그걸 보죠. 그 중에서도 갑상선 질환들은 누구나 다 걸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감별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검진센터를 필요한 일반적인 내과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갑상선은 내과에서 보통 진료를 하게 되고요. 네. 약물 치료도 하시게 되죠. 사실은 이제 모든 약은 거의 다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의 간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이시라면 일상적으로 드시는 만성질환 약들 때문에 간에 손상을 입을 확률은 크지는 않아요. 네, 잘 드실 수 있죠, 원래는. 우리가 봤을 때 신체의 무리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 간에 무리가 갈까봐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탈모약이 간에 무리
손상을 주는 정도 아주 작거든요. 그래도 중요도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갑상선 질환을 먼저 보고 안정이 된 상태에서 탈모약을 다시 드시던가 아니면 둘 다 드셔도 조절이 될지는 걸 확인하던가 만약에 수치가 오르면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탈모약을 먼저 그쪽 얘기하시겠죠. 갑상선 항진의 경우에는 간 수치가 올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갑상선 질환 자체로 간 기능이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탈모약을 투여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긴 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회복이 되면 모발의 생성 작용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탈모는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빠졌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내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환이 아니더라도 뭐 임신이나 출산 이런 것도 역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회복이 됐을 때 얼만큼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거나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은 약을 드셔가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도와주는 보조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판토가나 판시대 같은 약이나 남성분들은 당연히 미리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약으로 맞고 계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두피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내성이 있기로 유명한 약들이 있어요. 항생제 같은 경우들은 내성이 확실히 있고요.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들은 박테리아에게 약이 오랫동안 노출되며 내성을 획득하는데 그렇지 않은 약들도 많아요. 탈모약은 유 원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탈모약은 그 프로페시아 기준으로 내성이 생기는 기간대를 연구한 게 최근 연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때 최고조이로 약을 드신 지 약 효과가 그 이후로는 내성이 조금씩 생겨서 약 효과가 떨어지는데 자기가 자랑했을 때 5년까지 추천까지 했을 때 그만큼 내성이 아주 심하진 않더라를 자랑한 결과가 2019년도 연구 결과입니다. 내성이 한 2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약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2년 지나면 끝나요? 그래도 떨어지는 폭이 아주 심하지 않으니까 계속 유지 용법으로 충분하다는 걸 자랑한 거죠. 네. 프로페시아에서. 지금 여자분들 다이어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서 상대적으로 여자에게 필요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늘고 그러면서 DHT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폐경이 오게 되면 머리가 더 빠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네, 거예요? 폐경돼서 여성 호르몬 부족한 거랑 다이어트에서 여성 호르몬 부족한 거랑 똑같은 원리죠. 이거 얘기하면 혹시 복합면이 알아요? 그러니까 미녹시딜하고 스피루로락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네. 복합해서 막 네. 처음 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사이드로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머리카락이 닿는 거죠. 그러니까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원래 고혈압 약인데 혈압약으로 복용하시던 분들이 부작용으로 몸에 털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탈모약으로 쓰이고 있는 게 미녹시딜인데 미녹시딜의 부작용은 폐에 물이 차요. 폐부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막으면서 발모의 효과를 유지하려고 스테노로락톤 같은 이뇨제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미녹시딜이 주는 발모 효과에 그 부작용으로 올 수 있는 폐부종을 이뇨제를 써서 물을 빼주는 거죠. 소변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조합으로 쓰시는 근데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먹는 약이 발모제로 얼마나 안전성이 있는지는 약간 저는 좀 무서워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 생각을 좀 더 해봤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 실제로 혈압약으로 좀 쓰이긴 하나요? 거의 안 써요. 혈압약으로도. 거의. 그래서 정말 요즘은 혈압약이 좋은 약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녹시딜 같은 올드 패션의 약을 쓰지 않고요. 정말 이제 모든 종류의 약을 다 써봤는데 효과가 정말 없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 정도로 미녹시딜을 쓰는 편이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출연할 수 있거든요. 꼭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수지베스트내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윤혜리입니다. 저희 병원은 5대양 건강검진을 포함한 내과 전문 병원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내원해주세요.